다음은 인천 부평구갑의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지사님, 네, 그 잼버리 특별법을 보니까 각자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 전북이 담당한 기반 시설은 상하수도, 하수 처리 시설, 넝쿨 터널, 주차장, 대집회장 이렇게 한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위가 담당한 것은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 통시설 등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전북도가 전체적인 그 기반을 확충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을 만든다고 한다면 조직위가 와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잼버리 사태가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쉼터가 없는 그 더위 무대체, 그다음에 온열 치료 질환 치료제가 3일 만에 소지되는 의료시설 미흡, 또 달걀이 상하는 등 식자재 관리 미흡, 또 15% 내지 20% 올려받는 바가지 요금, 또 샤워기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비위생적 환경, 뭐 이런 겁니다 주로. 네, 만약에 뭐 주차장이 문제가 됐다든지 뭐 대회장에 시설물이 뭐 붕괴가 됐다든지 이러면 이거 전북도 책임이 맞죠. 그걸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발의 사항들이 실제 운영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거는 조직위가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 이 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그 했던 일과 그 결과를 따져서 이거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만금 문제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사님,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선부터 저 제주도까지를 다 고려해 보면 가장 허리 부분에 있는 데가 전북 아닙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중에서도 새만금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나치게 수도권의 인구도 밀집돼 있고 각종 시설들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분산 정책이 필요한데 전북이 그중에서도 새만금이 그 가운데 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서 인구가 모이고 또 각종 산업이 번창한다 한다면 보다 분산 정책에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인천의 국회의원이라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 인천의 경제 자유구역이 성공한 그 가장 큰 배경에는 공항 등 어떤 풍부한 SOC, 그 다음에 수도권의 많은 인구,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송도에 있는 땅이라든지 또는 뭐 청라에 있는 땅 이런 땅들을 다 국공유, 인천시가 보유하거나 또는 LH공사가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자산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심어주고 그런 가격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인천에 있는 송도 등이 지금과 같이 엄청난 지역으로 발전된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국공유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새만금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서 이게 국책사업으로 진행됐고 또 새만금 지원법도 있는 이유는 이 새만금이 단순히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 얘기했듯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거 언급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점 동의하십니까? 네, 이 새만금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이 전북도 자체의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거 국정 운영을 이거 국가의 미래를 이거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 국책 사업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 새만금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새만금이 발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합리적인 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땅이 있어야
지역을 개발하고 정부가 나눠서 인센티브를 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 황당합니다. 이 기재부는 적정성 재검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항만 고속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등 기반시설과 R&D 등은 이미 예타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예타를 통과했는데 과거에 22년 동안 789건의 사업 중 497건이 예타를 통과를 했고 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55%나 변경시켜 놓고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노선 변경하는 정부가 이거는 예타를 통과한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국정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예타를 통과했고 특히 계속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황당한 거는 전주간 고속도로, 국제공항도 8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입니다. 아니 계속 사업을 계속하게 해줘야지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지원했던 돈 기재부가 다 국민한테 사줘야 하고 그동안 함몰된 비용 다 보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만금이 이제 좀 새롭게 움트고 좀 발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올해 목표가 약 1조 8천억 정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벌써 7조 8천억이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이거 막은 꼴인데 우리 지사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시는지 소신을 네, 제가 새만금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참 새만금에 대해서 애정도 많지만 참 회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만금이 34년의 기간 전체를 봤을 때 도약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약기에 접어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SOC입니다. 그동안 새만금에 외부밖에 갈 수가 없다가 올해 새만금 잼버리 직전에 내부 십자형 도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남북도로가 완성이 되면서 처음으로 차를 타고 새만금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작년에 임시 개통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기업인들이 그 안을 직접 들어가 보면서 새만금의 웅장함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대규모 투자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항, 항만, 철도가 많은 논란이 있다가 언제까지 완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기업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드디어 새만금에 말로만 하던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정의 기초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SOC가 대규모 유보가 되고 삭감이 되면서 기업들의 주었던 그 신뢰에 차질이나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